자, 이번 시간에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 결격 사유부터 지문 가지고 문제 가지고 몇 개 검토합니다. 다시 기본 암기하실 항목. 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는 케이스. 자, 미성 한파부터 들어가야 되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벌기간 미경과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아직 처벌이 끝나지 않았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이 자격 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관련한 부분이고요. 업무 정지 처분은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자업 있었고요. 3년 미경과 강력한 처벌을 받은 케이스, 바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고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출제 이슈,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고되지 아니한 사람,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고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개설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고되지 아니한 사람. 이때 이제 해산, 등록 기준 미달 등은 제외, 이런 식으로 보셨고요. 자, 이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재 16페이지 지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자, 집행유예, 유예 들어가 있죠? 자,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해서, 자, 유예 기간 중에 있을 때는 개설 등록할 수 없고요. 유예 기간 중에는,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되면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유자업, 이렇게 외웠던 키워드를 찾아가셔야 돼. 2번, 배임죄로 징역 2년에 실형을 선고받고, 자,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할 수 있다 해서 3년이 경과돼야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해서 키워드, 실형이 되겠죠. 주로 이제 징역 2년, 그 다음에 2년의 기간이 됐는데 거기에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됐다 해서 교도소 갔다 오게 되면 3년 경과되기 전까지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3번 질문.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개설 등록할 수 없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근데 5년 경과됐으면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해서 그 정도까지. 4번은 생략이에요. 요건 이제 나중에 공부할 주제이고 큰 의미 없어요. 자, 이제 교재 17페이지부터 이제 계속해서 미성 한파, 그 다음에 유자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금벌자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1번 문제요. 이거 지금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만 원이구나.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 답은 1번이죠. 300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벌금형이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 벌금형은 두 가지죠. 이 법 위반했을 때여야 되고, 그다음에 300 이상이 됐을 때 3년 경과되지 않게 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 지문에, 자, 지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끄트머리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거꾸로 가셔야 돼. 그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금벌자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3번 지문이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금벌자개 해서 3번 지문에 자격 취소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4번 지문이요. 자, 좀 길은데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서 이게 좀 제일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업무 정지와 관련해서 어떤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이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업무 정지 처분의 사유 발생할 당시에 애초에 임원이었던 사람은 이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5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뒤부터 읽어가시면 조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지문도 마찬가지야.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나와 있죠. 뒤쪽을 보시라고, 앞쪽을 보지 말고, 그럼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는 표현 나오게 되면
뭐가 있어야 돼? 금벌자계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2번 문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일단은 기억번은 미성한파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결격사유자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끄트머리를 봐야 돼.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금벌자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없어요. 자, 금고이상의 실형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법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도 없고 개설 등록 취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번도 결격 사유자가 될 수가 없다. 뒤를 자꾸 보는 훈련. 자, 디귿번 보니까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나와 있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 사람은 결격 사유자가 될 것이고, 리을번 보니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로 앞에 뭐가 나와 있어? 자격 취소 나와 있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로 앞에 뭐가 있다고요? 자격 취소. 앞에 읽지 말라고. 자격증을 대의하여 자격 취소. 이렇게 앞쪽 얘기를 읽어버리면 당하니까 자격 취소 사유를 우리가 지금 다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디귿하고 리을, 이게 결격사유,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기억, 니은에서 자,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항상 거꾸로 보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3번 문제예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해서 끄트머리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서 이게 미성한파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2번 지문이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뭐가 있어야 돼? 금벌자계 들어가야 되죠. 선고 유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격사유자가 아니다라고 할 것 해서 답은 2번이고요. 자,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 이게 이제 미성년자를 의미할 테고, 그 다음에 4번. 자, 뒤에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그리고 공인중개법 위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와 있죠? 그러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와 있게 되면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금벌자계라고 해서 자, 해서 금고 이상이라는 표현 나와 있으니까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외운 대로 거꾸로 치고 들어가야 되지 절대 앞에서부터 읽어버리게 되면 너무 어렵게 문제를 풀어가시게 됩니다. 절대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4번 문제 볼까요?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법인 나와 있네요. 결격사유자 중에 어느 하나가 속해 있는 법인의 경우 어떻다?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성년자. 그러니까 얘는 결격사유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번 보니까요. 뒤 뭐가 나와야 돼? 자, 지금 미성한파가 나오거나 또는 유자업이 나오거나 금벌자계가 나와야 되는 3년 미경과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관련이 없어. 그래서 니은번은 결격사유자가 아니다. 디귿번 보니까요. 4년이 된 자라고 돼 있죠. 그러면 3년이 경과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 앞에 뭐 들어가면 돼? 금벌자계. 근데 3년 미경과만 결격사유고 4년이 경과되면 어떻다? 이건 결격사유자가 아니다라고 할 것. 자, 그다음에 리을번 보니까요. 뒤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유자업에 해당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번하고요. 리을번 두 가지만 어떻다? 결격 사유자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뒤부터 치고 가면 되게 쉬워지고 앞에서부터 읽어버리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요즘에 특히나 문제 난이도가 있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정도고 5번 문제예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끄트머리 가야 돼. 1번 보니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나와 있죠. 자, 끄트머리 3년이 경과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금벌자계 해서 벌금형 맞아요. 그런데 이 법을 위반하고 300 이상이 돼야죠. 그런데 도로교통법, 집시법 위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격사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자꾸 느끼셔야 돼. 벌금형 얘기할 때 자꾸 장난치고 있다는 거. 벌금형은 이 법을 위반했을 때만 결격사유자. 답은 1번이 아닌 것이고요. 2번 보니까 피성년 후견인 나와 있죠. 앞에 얘기 쏘면 안 돼. 싸가지 있는 피성년 후견인, 싸가지 없는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미성한파.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은 뭐가 된다? 결격 사유자가 된다. 3번 지문 끄트머리 가봐야 돼요. 뭐가 있냐면 임원, 법인 이런 거 나와 있어요. 파선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있는 법인. 이것도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나와 있죠.
4번 지문 끄트머리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유자업업 이렇게 가는 거죠. 유자업업은 바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5번 지문 끄트머리 봐야 돼.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와 있죠. 그럼 뭐 있어야 돼? 금벌자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에는 징역형도 포함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격 사유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우는 과정은 좀 힘든데 오히려 문제를 풀어갈 때는 간단하게 뒤쪽에서부터 치면은 쉽고 앞에서부터 있게 되면 이게 무지하게 어려워지는 문제가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까요? 자, 지금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 즉 결격 사유자가 아닌 걸 고르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보니까 1번 지문 끄트머리에 뭐라고 돼 있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3년 미경과에 해당이 될 테고, 자, 금벌자개, 금고 이상의 실형, 이 법 위반은 300 이상의 벌금형, 그 다음에 자격 취소, 개설 등록 취소 등이 들어가야 되죠. 보니까 1번 지문은, 보니까 자격이 취소가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이건 3년 미경과에 해당되니까 결격 사유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번 지문 끄트머리에 가서 봐야 돼.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나와 있죠? 그럼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앞에는 금벌자개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든가 또는 이 법 위반은 300 이상의 벌금형이라든가 또는 자격 취소, 개설 등록 취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서 지문 보니까 자, 금고 이상의 실형해서 요건 결격 사유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지문 끄트머리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서 유자자 업해서 자격 정지 기간 중 결격 사유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나와 있죠. 3년 미경과에는 금벌자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개설 등록 취소까지는 좋은데 앞에서 해선 나와 있죠. 등록 기준 미달 같은 경우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할 것. 그래서 답은 4번 이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가 지금 개설 등록 취소와 관련해서 원래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개설 등록 취소가 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뭐는 제외한다? 해선과 등록 기준 미달은 제외한다. 즉 해선이나 등록 기준 미달에 따라서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는 이때는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한번 다시 설명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개설 등록 취소 관련해서 원래는 이제 3년 경과되지 않으면 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런데 잘못 없는 경우 있어요. 법인 자체 해산이라든가 또는 개설 등록 기준 미달 때문에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는 건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것이 3번 지문을 보게 되니까 뒤쪽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나와 있죠? 요건 당연히 결격 사유가 되겠죠. 4번 지문에 3년이, 4번 보셨고, 5번 지문. 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나와 있죠? 그럼 이제 결격 사유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쪽을 보면 특히 요즘에는 이제 사연을 자꾸 써놔요. 왜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됐는지, 왜 업무 정지를 때려 맞았는지, 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는지 사연을 쓰는데 사연은 계속 바뀌는 거야. 사연은 지난번 문제랑 다르게 내려고 계속 바꿔치기 하는데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뒤부터 치고 가게 되면 금방금방 캐치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가볼까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라고 돼 있죠. 중 나와 있죠. 중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유자업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 거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야 돼서 1번은 결격 사유가 아니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2번 지문 끄트머리 봐야 돼. 복권된 자라고 돼 있죠. 복권이 됐으면 어떻다? 결격 사유가 아니다. 3번 지문 끄트머리 보니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 벌금은 이 법을 위반했을 때만 다 결격 사유자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근데 도로교통법이라고 했으니까 결격 사유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00만 원 이건 날짜 뭐 따져 물을 것도 없습니다. 날짜를 따져 물을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이요. 자, 지금 이제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사안 분석해 볼까요? 지금 기준점이 2015년이고요. 그 다음에 2012년이네요. 그래서 지금 2012년에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됐으면은 3년이 2013년, 2014년, 2015년 11월 15일까지가 뭐가 된다? 3년차. 그래서 아직은 10월 23일이니까 뭐가 아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제일 어렵게 나름대로 구성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3년 미경과고요. 5번 질문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데 이건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우리가 자격 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 정지 처분은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그 기간은 최대 몇 개월? 6개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2015년 4월 15일 날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자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최대 6개월이니까 언제야? 자, 10월 15일 지나게 되면 어떻다? 6개월의 기간이 지나게 된다.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자격 정지 기간 중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까다롭게 날짜까지 따져 물었던 문제고요.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지금 거꾸로 가셔야 돼. 어떻게? 지금 마지막을 먼저 자꾸 보는 훈련들이 필요해서 제일 먼저 외웠던 게 미성 한파, 수식어에 현혹되면 안 돼.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선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두 번째 이슈가 바로 유자업업에서 주로 이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식의 논리구조, 처벌 기간 미경과 그 다음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은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년 미경과는 금벌자기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해서 지문 구성할 때 금고 이상에는 징역도 포함이 되게 된다. 그리고 주로 이제 많이 뽑는 것 중에 하나가 벌금형 300만 원. 근데 이 벌금형은 이 법을 위반했을 때만, 그러면 자격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는 사 어렵지 않고요. 개설 등록 취소는 예외가 있었어요. 개설 등록 취소가 되더라도 3년 취소가 돼서 3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그게 뭐냐면 해산, 그러면 개설 등록 기준 미달,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서 마지막 문제는 좀 어려웠었는데 하여튼 뒤쪽을 보면은 문제가 간단해지고 이걸 앞쪽을 꼼꼼히 읽게 되면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면 요즘에 문제 경향 자체가 보시다시피 자격 정지 사유나 업무 정지 사유를 갖다 붙여버린다고, 그러면 수험생들이 읽을 때 읽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업무 정지 사유인지 자격 정지 사유인지조차도 헷갈리기 때문에 놓치게 돼요. 그래서 뒤를 보시면은 이 내용을 대략 파악할 수 있겠다. 이게 결격사유에 관한 주제였고요.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또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했을 때 개설 등록 신청 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지금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서 나와서 뭘 할 수 있다?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별쟁점 안 되는데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그 외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개설 등록 기준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된다. 변호사는 어떻다?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법인까지 보고 나서 지문 분석해 볼까요? 자, 주로 나오는 건 법인이죠. 자, 인적 요건, 물적 요건. 물적 요건, 회사였을 때는 자본금 5천 이상, 사회적 협동기업 제외라고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슈, 인적 요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자, 세 번째 요건, 실무교육. 전원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준점, 지금 대표자라든가 법인의 임원, 사원 이런 사람들은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법인의 분사무소, 오늘 뒤에서 공부할 텐데 분사무소 책임자,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을 것. 그 외 지역 능력 등은 개설 등록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정도가 특히 이제 법인의 지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중심으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교재 20페이지 첫 번째 변호사자 보니까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변호사는 자 그냥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일반
공인중개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 바로 비교해서 변호사는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을 받고요. 지역 농협에 있어서는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비교해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스부터 가볼까요? 자, 법인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개인은 나오지도 않아. 그냥 법인만 가지고 주구장창 출제가 되죠. 그래서 법인이, 자, 자본금, 끄트머리 5천 이상 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포인트 5천만 원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답을 뽑습니다. 상법상 회사 이런 표현 나오면, 자, 법인에서는 자본금 5천 이상. 2번 지문요. 자본금 5천 이상인 회사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5천이 포인트라고요. 문제 구성할 때 한 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계속 바꿔치기 합니다. 전혀 쟁점이 안 돼요. 그래서 5천이라는 금액만 포인트. 3번 한 명회사 자본금 5천 미만이더라도 지금 개설 등록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해서 옳은 표현에서, 그 다음에 5번 지문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에 사원이 7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나름 어렵게 나왔었고요. 7명 중에 3분의 1은 한 2.3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 3명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 문장의 취지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이 명제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 자, 지금 6번 지문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할 것은 아니다. 옳은 표현. 자, 사용 권한만 있으면 됩니다. 임대차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사용대차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꼭 소유권을 확보할 것은 아니다. 쟁점 안 돼요. 자, 7번 가설 건축물 대등에 기재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경우, 자, 중개업 등록 허용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쟁점 안 되고요. 이거지. 자, 우리가 중개사무소를 확보함에 있어서, 자, 가설 건축물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이 정도. 그 다음에 8번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한다 해서 이런 게 어렵죠.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어요. 틀렸고요. 9번 역시, 자, 기업 공인중개사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없다. 틀렸고요. 자, 요거 하나 설명드릴까요? 자, 우리가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때 뒤에서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자,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원만 사무소를 사용할 권한만 있으면 된다라고 봤었고요. 그래서 소유권을 꼭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도 다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뒤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형식으로 개설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요, 뭘 해야 돼요? 바로 나중에 중개 사고 터졌을 때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손해배상 책임 얘기할 때 논의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재 21페이지 핵심 지문 보시게 되니까, 자, 지금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이 얘기 있죠. 지금 이제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분사무소도 마찬가지인데 대신 그 기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기간 중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중개업할 수 없게 행정처분 떨어졌는데 그 공동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옆에 본문에 공동 사용하여서 밑줄 그어놨어요. 자, 보니까 본문 중에 박스 안에 뭐라고 써 있었는데 세 번째 줄인가 보니까 업무 정지 기간 중이 아니면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계공에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본문에 요 얘기를 설명을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 두 번째 박스 핵심 지문 보겠습니다. 농협이라고 하는 거. 자, 개설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틀렸죠? 자, 농협은 어떻다?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중간 읽지 말라니까요. 중간 읽지 말고 주어 서술로 바로 찍어가는 훈련들 하셔야 돼. 지금 공부하실 때부터 이게 훈련이 돼야 되지, 시험장 가서 일 없이 읽고 있다니까요. 읽으면 작살납니다. 전혀 저희가 뭘 읽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글자를 보고 있을 뿐이지 의미 파악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자기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지금 두 줄 넘어서면 못 읽어. 무조건 주어서로
공부할 때부터 그게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개설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틀린 표현 되고요. 2번 질문, 지역 농협 끄트머리, 자, 개설 등록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은 뭐라고요? 개설 등록 기준 자체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도 뭘 할 수 있다?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다시 갑니다. 시골에서 지금 별 필요가 없는데 과거에 자, 중개업자가 없었어요. 중개업소가 없기 때문에 농지 이런 것들 매매를 할 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마을 이장 등이 나서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중개업 얘기했을 때 우연히 단 1회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개업이 아니라고 했을 때 자, 보수라고 하는 보수 약정도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했었죠. 사실 마을 이장이 토지를 중개를 했다고요. 우연히 1회. 그건 중개업이 아니다라고 할 거. 다시 무등록 중개업의 경우 중개보수 약정 자체가 뭐가 되고 무효가 되게 될 것이다. 근데 우연히 1회 이렇게 한 것은 중개업이 아니고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지급 약정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 얘기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무슨 얘기냐? 시골에서 자, 지금 지역 농협이라고 나선 굳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뭘 할 수 있다고요?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고요. 21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그냥 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법인의 개설 등록 기준에 관한 주제가 되겠고요. 다시 머릿속으로 4번고 얼마? 5천 이상 사회적 협동기업 재배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인적 요건 대표자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실무교육 전원 이수할 것, 마지막 이슈가 됐던 것이 사무소 확보. 이 얘기를 가지고 지겹게 도배해요. 자, 1번 문제 보니까요. 기준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1번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직무교육. 그래서 틀렸죠?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을 것.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보조원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가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할 때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예,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개공을 하고자 할 때도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봤고요. 2번 5천만 원 이상 나와 있죠? 그냥 항상 쉽게 뽑아주는 거야. 3번 질문 보니까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외우면은 중간에 얘기, 합자에서 한 명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아. 바로바로 결론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을 거라서 뒤에서 공부할 주제인데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법인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겸업 가능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뒤에서 대자 몇 개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공식만 말씀드리면 겸업 가능한 게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일단 외우고 들어가세요. 지금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가 대상 알제대. 일단 외우고 들어가. 대상 알제대. 일단 외워야 돼. 대상 알제대 대행할 수 있고요. 나중에 상담할 수 있고요. 알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공할 수 있고요.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뒤에서 공부할 주제 대상 알제대라는 이런 업무를 영위하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해서 답은 간단하게 뽑았던 주제.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볼까요? 자, 지금 옳은 것, 개설 등록 기준 관련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기억번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대행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대행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세한 내용 볼 텐데 나중에 겸업 파트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대행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겸업할 수 있는 범주가 되겠고. 기억번 오른편, 니은번 자본금 5천 이상, 더 이상 갈 것도 없어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거. 포인트가 뭐라고요? 5천 이상이라고 하는 거. 유한해서 합자해서 한 명에서 주식해서 이거 쫓아가시면 안 돼. 그냥 5천 이상. 디귿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이 7명이라면 아까 봤던 지문이죠.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틀렸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이라고 할 것. 그래서
이게 틀리게 구성이 되고요. 리을번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와 소속 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은 자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까다로운 문제예요. 자, 분사무소 책임자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실무교육 이수해야 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 고용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번이 틀렸는데 그렇게 쫓아가면 안 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고 이건 학원 강사가 풀어주는 방식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돼 있죠? 지금 보니까 밑에 지문을 쓱 봐봐. 두 개 옳죠? 1번, 2번, 3번, 4번, 5번 보니까 두 개밖에 없다고? 아니,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기억을 알아버렸다. 그러면 인생이 겁나 쉬워지는 거야. 대상, 알제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대행, 있죠? 가능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기억을 알고 있다. 그러면 기억은 무조건 포함이 돼야 돼. 그러면 1번, 2번 중에 가는 거야. 만약에 기억을 알 수 있다면. 니은번 어렵지 않습니다. 자본금 5천 이상. 이거 쉽잖아. 니은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죠? 기억은 몰랐다 할지라도 니은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 그러면 이 문제는 뭐야? 지금 니은이 들어가 있는 게 3번, 1번, 4번 중에 있는 거죠? 자, 이제 33%까지 왔어. 디귿번 보니까 대입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 2.3명 이상이 되니까 2명이면 안 된다. 디귿은 빠져야 돼. 그 다음에 리을, 자, 지금 요건 리을은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제일 쉬웠던 게 니은이죠. 통계적으로 니은이 제일 많이 나왔었다고. 그래서 기억까지 두 개가 오른편에서. 하여튼, 이게 이제 내용들을 사실은 그 뭐죠? 디귿번도, 리을번도 되게 어려운 거야. 7명 중에 3분의 1 하면 2.3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3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2명이라고 생각 틀리게 나온 거라고. 실제 시험장에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리을번 같은 경우도 이 토시 갖고 장난친 케이스니까 참 만만치가 않아. 근데 쉬운 거. 니은번 하나만 정확히 알더라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지금 좀 숙달되면 아시겠지만은 전체를 다 해설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시험 문제 옳은 걸 고르시오. 지금 두 개밖에 옳은 게 없다고 지문을 보니까. 그러면 무조건 니은은 포함이 돼야 되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내용을 다 소화하지 않더라도 어떻다고요? 답을 맞출 수가 있다고요. 요는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정확하게 한 개든 두 개든 정확히 아셔야 돼. 객관식의 특징이 그래요. 주관식은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설렁설렁 좀 뭐 약간 틀리더라도 그냥 전체 그림을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죠? 주관식 시험을 준비할 때는 항상 뭐 사법시험에 이런 2차 시험들을 보는 사람들은 목차를 자꾸 외워요. 목차. 왜냐면 쟁점을 빠뜨리면 안 되니까 정확히 몰라도 대충 써줘야 돼. 그래야 기본 점수가 나와. 근데 객관식에서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자,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시험 문제 답이 되는 몇 가지를 정확히 외우셔야 돼. 그러면 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 문제입니다. 시험 양식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가 3번. 자, 가볼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하려는 경우 등록 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해서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 이상일 것. 기억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죠? 기억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죠? 네. 쉬운 거니까. 니은번 대표자 공인중개사일 것 어렵지 않고요. 디귿번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 틀렸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디귿번 틀렸고요. 리을번 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의 실무교육. 틀렸죠? 실무교육은 전부가 받아야 된다 해서 요건 기억, 니은 두 개가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네요. 그 정도. 다 같은 문제입니다. 4번 문제예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등록기준 옳은 것은 해서 자, 건축물 대장, 건물 100제곱미터 이상 이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건물은 면적 제한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중개사무소만 확보하면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예방교육을 받을 것. 틀렸죠? 실무교육을 받을 것. 그 다음에 3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틀렸죠? 요건 꼭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지금 계속 그동안 문제에서는 회사는 5천만 원 이상. 이게 출제 포인트였는데 새롭게 법령 추가가 된 게 뭐라고요? 사회적 협동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5천 이상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그렇고. 4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 5천 이상일 것. 겁나 쉽다. 답은 4번이죠?
나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1번이 보기에 따라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답은 아주 쉽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살펴보더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가서 검토 드릴 내용. 자, 이렇게, 자, 개설 등록 신청 등이 있게 되면은, 자, 지금 7일 이내 개설 등록 통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을 교부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묶어서 교취정신이라고 하는 거, 교취정신. 스토리 이렇게 갔었죠? 자, 요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시도지사가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격증 교부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게 실무 교육하고 연수 교육을 담당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 정지 처분을 하는 것도 누가 된다? 바로 시도지사. 이렇게 스토리. 등록관청은 스타트가 뭐해서 등록증 교부부터 시작이 되게 되죠. 등록관청에서 다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중간에 각종 신고 등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가계문을 닫게 하는 게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잠시 최대 6개월까지, 이론상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해서, 자, 요렇게 스토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교취정신이라고 해서 등록증을 교부한 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했을 때, 업무 정지 처분을 했을 때, 각종 신고를 받은 때, 이런 내용이 있으면 자율규제를 위해서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교재 2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 괄호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게 법조문 그대로인데요.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만 뭘 할 수 있다?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명제. 근데 이게 이제 법조문 그대로 카피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지문. 2번 소속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읽는 거라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다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맞죠? 소공은 고용 종료 신고라고 해서 다른 가게에서 나와야지 뭘 할 수 있다?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소속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틀리게 뽑았고요. 4번 법인이, 자,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운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법인에 있어서는 자, 주된 사무소라는 개념이 있고, 혹시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주된 사무소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자, 하여튼 지금 중개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뭘 해야 된다? 개설 등록을 신청한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자, 서울 살아. 근데 혹시 과천에다 중개사무소를 개설을 하고 싶으면 과천에다가 개설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 근데 내가 과천 사는데 서울 서초구에다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면 어디에 가서 서초구에 가서 개설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 해서 중개사무소를 두려운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게 개설 등록 신청을 하고요.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는 점점점이 사진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자, 우리 중개사무소 등록증에는 사진 붙어 있어요. 근데 별로 중요치 않아.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가 중간에 보게 되면 중간에 이상한 지문들 몇 개 있거든요. 그런 유형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중개업소 한번 가보세요. 항상 등록증에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도 같이 신청할 때 첨부를 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 6번.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해서 업무를 하고자 할 때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 종전의 등록증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자, 어려웠었고요. 우리 묶어서 등록증 반납은 며칠? 7일 이내. 기억나세요? 등록증 반납은 얼마? 7일 이내. 폐업 신고를 할 때도 등록증 반납해야 되고요. 자, 법인이었다가 자, 뭐죠? 법인 아닌 개공이 되고자 할 때도 반납해야 될 테고, 법인 아닌 개공이, 자,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자 할 때도 어떻다? 등록증은 반납. 중요치 않아. 이런 것도 다 답을 안 뽑는 거. 여기서는 그나마 소속 공인중개사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어떻다?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자, 두 번째 박스.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나와 있죠? 7일짜리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2번 지문 14일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3번 지문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교부한다. 라고 해서 등록관청이 교부한다는 표현 대신에 약간 풀어서 시군구청장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큰 이슈는 안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번 지문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 나와 있죠. 자, 지금 보니까 국토부 장관은 끄트머리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틀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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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비슷한 거 앞에 지문 있었다. 국토부 장관은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었다고요. 재교부를 해야 된다. 틀렸다고. 자, 등록증은 누가 교부한다? 등록관청 또는 시군구청장이 교부하게 된다. 등록관청과 시군구청장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서 5번 광역시장 끄트머리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틀렸죠? 시군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은 안양시와 같은 시, 그 다음에 가평군과 같은 구, 그 다음에 광역시 단위에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되면 부평구청장이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지 광역시장이 교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용어 한번 정리할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얘가 등록증 교부한다. 이때 시장이란 건 특별시나 광역시는 아니에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아니라 도 밑에 있는 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때 시장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만약에 자 구청장 들어가잖아요. 구청장. 자 서울시 서초구에다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뭐라고요? 서초구청장이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지 서울특별시장이 교부를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 그 정도 살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 쟁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자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 다음 달 10일까지 기억나세요? 교취정신이라고 하는 거. 교취정신 있으면 어떻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8번에 나와 있구나.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어떻다?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 나와 있죠? 9번 지문요.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한 때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네. 해서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증을 교부했을 때는 누구한테?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연계되는 문제가 뭐라고요? 뭐를 통보하느냐 해서 등록증을 교부했을 때 두 번째가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업무 정지 처분을 했을 때 각종 신고를 받은 때에서 외울 게 뭐라고? 교취, 정신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 교재 24페이지에 관련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 그 등록상 등에 통보해서 위에 교재 정리해 놨잖아요. 교취, 정신 나와 있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바로 밑에 문제 보니까 29에 13번 문제네요. 협회 통보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해서 기억법 1번 등록증을 교부한 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취를 찾아봐야 돼. 취 없네. 그 다음에 정을 찾아봐야 되죠. 업무 정지 처분을 한 때에서 5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신고를 한 때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4번에 신고, 3번에 신고 나와 있죠. 그럼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데 교부를 할 때는 협회에 통보해야 되지만 다시 그 재교부는 어떻다? 통보사항이 아니다라고 할까. 다시 암기하겠습니다. 자, 협회 통보사항 등록증을 처음 교부했을 때 야 너네 동네에서 누가 가게 열었더라 알고나 있어라. 이게 협회 통보의 의미가 될 테고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 있거나 업무 정지 처분이 있게 되면 야 그 동네 누구 가게에 일 못하게 막았으니까 알고 있어라. 이런 취지. 그 다음에 각종 신고를 받은 때 신고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종류 많습니다. 각종 신고를 받았을 때 어떻다? 그 내용을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취정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개공 등의 금지
중에서 24페이지 두 번째 박스 지문. 개업 공인중개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업 할 수 없다. 뭐 어렵지 않은 얘기죠. 이중등록만 가면 1년 1천. 기억나실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하면서 3년 3천 공부하셨죠? 다시 또 잊어버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개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개개 직상증투 시단. 이게 뭐가 된다? 3년 3천. 나머지 모르면 다 뭐가 된다? 1년 1천에 해당이 된다. 이런 논리구조에서 제일 많이 장난치는 게 그 벌칙할 때 개개 직상증투 시단 하면서 꼭 거기다 3번에다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걸 툭 던져놨었다고. 왜? 개 들어가 있으니까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년 1천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교재 25페이지의 핵심 지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해서 이게 이중 소속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중 등록 금지가 되고요. 이중 소속. 하여튼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절대로 두 군데 가게를 출근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는 것은 개공도 포함되고 소공도 포함되고 중개보조원, 사원 임원 등을 총칭하여 부를 때 중개업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을 총칙에서 부를 때 개업 공인중개사. 하여튼 누가 됐든 간에 가게 두 군데 출근을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2번 지문이요.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등등등 될 수 없다. 맞고요. 3번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임원, 다른 개공의 중개보조원 될 수 있다? 안 된다고. 두 군데 가서 일하면 안 돼요. 한 군데서만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이게 아마 수업생 입장에 조금 힘들게 받아들일 거. 휴업기간 중이다.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휴업기간 중이라는 얘기는 잠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게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소속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소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이게 착각한다고. 폐업하고 틀리다. 폐업은 아예 가게 문 닫아버렸으니까 소속이 없지만은 휴업 기간 중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소속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 자기 가게는 잠시 쉬면서 딴 데 가서 투잡 뛰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5번, 6번, 7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휴업 기간 중에 점점점 사원 등이 될 수 있다. 틀렸죠? 6번쯤은 휴업 기간 중에 점점점 소공 등이 될 수 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7번 휴업 기간 중에 점점점 임원이 될 수 있다. 틀렸죠? 알겠죠? 이중 소속이라고.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두 군데 쩍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의 취지. 그 다음에 8번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지역에 있는 중개 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이것만 설명드릴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내가 서울에다 중개사무소를 두면서 어디 제주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부칙 6조 2항에 따른 앞에서 우리 중개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쓸 수 있었던 부칙 6조 2항에 따른 그 개공 같은 경우는 시도 단위로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양에서 만약에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부칙 6조 2항에 따른 83년도인가 그때부터 중개업을 해왔던 분이라고 한다면 중개 대상물 자체가 제주도에 있는 물건은 거래 못해요. 경기도 내에 있는 물건만 거래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건 조금 어려웠던 주제. 부칙 6조 2항과 비교했던 지문이고요. 그 밑에 이제 핵심 지문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등록증 대여행위등. 자, 간단하게 볼까요? 자, 등록증 등의 양도 대여 등은 또 양수 대여를 받는 것은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됩니다. 요건 이제 자격증의 양도 대여랑 같이 기억해야 되죠. 자격증,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 대여 받는 행위 금지가 된다. 여기서는 뭐가 추가가, 등록증에서는 상호라고 하는 게 추가가 돼. 성명 외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모두 포함된다. 상호라는 것도 포함이 되게 된다. 그래서 양도, 양수 등 어떻다? 당연히 금지가 되게 된다. 해서 25페이지 첫 번째 박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했다 할지라도 무자격자가 부동산 거래 중개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길어서 힘들 뿐이지 해서 결국은 무자격자한테 투자만 받았다. 이것은 어떻다? 등록증의 대여행위가 아니다. 자, 중개업을 하게 하면 뭐가 되고 등록증의 대여행위가 될 수가 있겠지만 투자만 받았다. 이익만 분배했다. 그러면 대여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서요. 자, 2번 질문은요.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금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 틀렸죠? 아까 봤던 거. 그 다음에 3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일단 틀렸고요. 이건 어려웠던 질문. 자, 이 자격 개공하고 자격 취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행정처분 다 봐야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남아있는 거. 여러분 교재 25페이지에 관련 기출 문제 하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27회 때 나왔던 문제. 수험생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의 금지. 이중 등록은 하여튼 중개사무소는 몇 개? 한 개만 둘 수가 있다. 이게 기본이죠. 나중에 법인에 있어서 분사무소는 별개의 문제고, 교재 25페이지. 자, 27회 A형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번.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 개설 등록했을 때 당연히 어떻다? 이중 등록. 위치를 불문하고 두 개를 등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다 걸리면 1년 1천. 니은번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중 등록에 해당한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안양에서 하고 또 과천에다 하고 서초에다 하고 이렇게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두 개 두면 어떻다? 모두 이중 등록에 해당한다. 디귿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가백에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공의 의뢰, 사원 등이 될 수가 없다. 두 군데 직장 아니죠? 그래서 두 군데 직장 두면 어떻다? 이중 소속의 문제. 그래서 디귿번은 옳은 표현. 리을번 이중 소속 금지 위반했을 때 1년 1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톱. 이 문제는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외웠던 건 뭐밖에 없어? 3년 3천. 개개, 직상, 증투, 시단해서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자체야, 개개, 직상, 증투,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증서 등의 중개 매매어, 투기 조장 행위, 시세 조정 행위, 단체 구성 행위, 이런 게 3년 3천. 물론 방해, 그 다음에 시단 방의라고 해서 의뢰, 이런 것도 있었죠. 시단 방의라고 해서 이렇게 방해를 한다거나, 아니 지금 마치 처음 듣는 그런 눈빛이야.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가서 지난번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였었죠? 자, 벌칙 관련해서 128페이지 가서 봐봐요 해서 3년 3천 보겠습니다.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의 나와 있죠? 방해, 의뢰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방해나 의뢰는 개공한테 사실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 부동산을 둘러싼 분협회 이런 데서 이렇게 장난치는 걸 막기 위해서 방의 걸리다면 어떻다? 3년 3천의 사유가 되게 된다. 일단 공식을 먼저 외우시라고.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먼저 외우시게 되면 조금 더 두 번, 세 번, 네 번 할 때 내용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의 이것만 뭐가 된다? 3년 3천. 나머지는 모르면 다 뭐가 된다고요? 1년 1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의. 자, 그 다음에 그게 3년 3천이니까 리을번은 그래서 1년 1천이 되는 거야. 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따로 이중등록 아까 1년 1천으로 자꾸 이슈를 드리긴 했지만은 일단은 3년 3천을 외우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살펴드렸고요. 넘어가서 이제 26페이지에 관련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자, 공인중개사 기업 공인중개사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르시오. 기업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금지가 되게 되죠. 두 번째,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이것도 금지가 되죠. 이 두 개가 금지가 되고, 디귿번은 쉬웠어요.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이게 뭐가 됩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기억나세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수의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보조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 즉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등록증 등의 양도 대여 등 어떻다 금지가 된다. 그 정도의 이슈.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설치해서 26페이지 핵심 지문 보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신고 필증 원본을 분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정리해볼까요? 원본 두 개 있었죠. 자격증 원본이 있었고요. 등록증 원본. 근데 이제 분사무소는 등록증 대신에 오늘 공부하겠지만 신고필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고필증 원본. 그 다음에 중개보수 요일표하고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도 게시해야 된다. 해서 큰 이슈 안 되네요.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자격증 원본을 어떻다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된다. 3번 답이 됐네요.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된다 해서 자격증 원본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고요. 8년 동안 한 번 장난쳤던 지문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게 중개사무소 명칭 등 다시 한번 체크하고 지문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일단 두 개죠.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해야 된다. 근데 보직 6조 2항에 따른 이 개국자 아주 오랫동안 중개업을 해오신 분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개공 아닌 자, 부동산 중개라든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유사 명칭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개 광고음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광고물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라고 써? 성명. 광고물은 뭐라고 써요? 성명. 그래서 대표자의 성명 그리고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 포인트가 5개 광고물은 그저 포인트가 뭐라고요? 성명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7페이지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자, 보니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해서 27페이지 핵심 지문 1번 지문 설명드렸습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 안 돼요. 유사명칭 안 되고요. 유사명칭 안 되고 뭐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을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된다. 자, 3번 답이 됐네요.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맞는 거죠? 얘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안 되고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결과적으로 어떻다 사무소 명칭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답이 됐고요. 4번 토지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틀렸죠?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와 유사 명칭의 사용은 금지가 되게 된다. 5번 지문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틀렸다고 개업 공인중개사만 어떻다? 바로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중개사 자격증을 딴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사무실을 내고 그냥 자기 타이틀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 됩니다. 이거 안 된다고. 중개업을 할 게 아니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사무실에서 그냥 내가 공인중개사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간판 하나 붙일 수 있다고 안 된다고. 자, 그렇게 유사명칭 사용이 금지가 되고요. 개공만이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지문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자, 이건 패스. 나중에 우리 벌칙 중에서 업무정지라든가 개설 등록 취소 사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중에 그것끼리 문제 구성할 때는 풀 수 있지만 지문 속에 나올 때는 못 풀어요. 어려우니까 일단 유보.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벌칙이 뜨게 되면 행정처분이 뜨게 되면 일단 얘는 유보해 놓고
나머지를 찾아가다가 정 없으면 그걸 가지고 찍는 방식. 자, 7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 1년 1천에 벌금에 처한다. 와, 장난 아니구나. 자, 가십시다. 왜 1년 1천입니까? 3년 3천이 아니기 때문에. 3년 3천이 뭐라고 그랬어?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의. 이것만 3년 3천이다. 그러니까 모르면 다 얻었다. 1년 1천. 이렇게 묶어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 5개 광고물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옳은 표현. 2번 개업 공인중개사 5개 광고물 설치할 의무가 있다. 틀린 표현. 이런 것들은 다 반대.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3번 지문을 보시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더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5개 광고물은 뭐라고요? 성명. 5개 광고물은 뭐야? 성명. 4번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신고 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광고물에 표기를 해야 된다. 이게 옳은 표현. 주로 나오는 게 분사무소가 나오고 있죠. 주된 사무소는 쉬우니까 잘 구성 안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법인의 분사무소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 이건 주의하셔야 돼. 자, 주된 사무소는 어떻다? 대표자의 성명. 분사무소는 어떻다? 책임자의 성명. 이렇게 가야 돼. 자,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의 성명,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 6번 질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큰 쟁점 안 됩니다. 자, 7번 보셨고 7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간판을 설치했을 때 철거를 명할 수 없다 해서 자, 아까 우리가 유사명칭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용하면 어떻다? 등록관청에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큰 쟁점 안 돼요. 자, 8번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대집행을 할 수 없다 해서 철거라고 했는데 철거 안 하면요 행정청이 나서 공무원이 나서 때려 부셔버리는 것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9번 지문 끄트머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틀렸죠? 행정대집행법에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거 틀렸지? 다시 이건 기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이고 한 번만 더 외우도록 해볼까요? 아까 125페이지쯤에 나왔던 것이 과태료 있었죠? 125페이지 가면 과태료 있었잖아요. 자, 외워보십시다. 국토부 장관과 관련되는 게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이런 것들은 얼마?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여러분 교재 122페이지인가요? 보니까 과태료 부과 사유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는 게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공제 이런 것들. 두 번째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게 두 가지죠. 500 이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했을 때 100만 원 이하가 자격증 미반납.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서 500 이하의 과태료 부당한 표시 광고와 성실 정확하지 아니한 확인 설명과 표시 광고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다? 이게 500 이하. 나머지 모르면 다 뭐라고요? 100만 원 이하. 그래서 아까 지문은 500 이하가 틀린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들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